그런데 구속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보다는 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둘러싼 여러 의혹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모티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그렇죠. 맞추는.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사실 내밀한 관계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때부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40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엄마가 딸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딸도 어떤 딸입니까? 공주 같은 딸이에요. 그래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지고 사인만 해라. 상식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성격이던데 엄마한테 막 덤비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다고 예. 칩시다. 했다고 치더라도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범죄 서류도 아닌데 예. 그거 왜 붙여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내가 가가지고 또 돈을 받고요. 큰 돈이 들어와. 또 독일에 가 있는데 또 돈이 들어와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이 해줘.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엄마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유라를 구속하라 말라가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그 팩트에 가까운 인물이 정유라예요. 예, 그 그런 거에 중요한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그럼요. 있겠다. 또 정유라는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잘 준비했다가 자 정유라님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그거 좀 모르는데요. 그 엄마가 시킨 건데요. 언제 어디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기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정원을 출신이시니까 받아낼 검찰 수가 출신 좀 묻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거쳤다.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더 그럴까요, 이상 변호사가? 그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판이 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건 이미 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어허. 정치적 봐보세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다. 정권까지 돼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최순실 지쪽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재판상의 불확실. 재판도 검찰과 판사 같은 경우도 이미 새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거에 우병우가 있었으면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번에 A 법원인가? 좀 바꿀 수 있을까?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말하면 자신들이 구상할 수 있었던 그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동의하세요? 네,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 뭐. 근데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정황적으로 변호사는 보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의뢰인을 위해서 법리투쟁을 해주는 게 변호사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뇌물에 관한 법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 뇌물에 관한 법리인데 사실 거의 뇌물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삼성에서 디펜스하고 이재용 있으니까. 부회장이 예. 관련된 변호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막강한 활약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그 부분에서 많이 다퉈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뇌물 부분, 뭐 제3자 뇌물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어떤 직권남이나 강요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이 안 되면 강요고. 그렇죠. 그다음에 뇌물자가 되면 강요는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억압을 주고 협박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형량이나 죄질에 있어서는 이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의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 씨의 어떤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어떻게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수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파고 들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싸우고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냥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제가 좀 의문시가 됩니다. 들여다봤더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양측 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지금 변호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설사 많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 의뢰인, 즉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만나고 있고 밖에서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별로 이렇게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혐의가 18개 혐의인데 예.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미래와 K스포츠에 대한 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직권 남용이다. 예. 그러면 공통된 거 공범 아닙니까? 근데 또 삼성 부분은 또 따로 뇌물이 있고요. 롯데 뇌물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지금 다음 주부터 월, 화, 목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구치소 하나를 드나들면서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의아심이 가져요. 그거 뭐 재판이 보통 2주, 한 달 단위로 하면은 충분한데 예. 재판이 월요일날 화요일에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어떻게 화요일날 재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 끌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되도록이면 구속 만기까지 시간을 끌고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 결과 보기 위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좀 늦게 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네. 읍수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딸에 대해서. 아, 예, 그렇죠. 뭐 최순실 씨의 뭐 가장 약한 고리가 뭐 정유라일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추정은 계속 했었죠. 네, 추정은 뭐 계속 나왔었는데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자기 딸을 뭐 보호하려는 그런 말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학생,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자꾸 공범으로 몰지 마라. 뭐 예.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뭐 특검이 어린애 영혼을 죽었다. 죽였으면 됐지. 네, 근데 또 감옥에 넣어야겠냐. 뭐 그게 시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뭐 애만 특혜를 줬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졌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발언을 좀 해가지고. 예. 네. 금메달을 들고 간 경우에 대해서도 나오네. 면접 점수를 잘 받으려면 네. 그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간 것이고 제 생각이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추정한 게 맞네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네. 그리고 구속 중인 상황 관련해서 정유라가 애를 뺏길까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너무 잔인한 상황이다. 유라 인생은 죽었다. 특검이 너무 의혹제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완전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 뭐 영화 대사 다니고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예? 변호사님, 저거 보고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뭐 아무리 뭐 못된 엄마가 됐건 아니든 간에 예.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텐데 그 이상하게 정말 딸에 대한 그런 집착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농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꼭 뭐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비뚤어진 좀 모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정유라를 들어오게 해야죠. 처음부터 들어오게 와서 정유라는 정말 이 일에 관여가 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딸에 대해서만 읍소를 하고 어떤 검찰이나 특검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죠. 예. 교수님. 네. 자, 이제 상황은 거의 종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유라 씨는 한 달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은 1차로 8월 17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란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판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같이 병합을 해갖고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해야 하니까 10월 17일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 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도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다 추정만 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경제 공동체 등등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많았던 수많은 정은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6억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왜 그게 있죠? 최순실 돈이라더라고요. 왜 그게 있는 거죠? 그 돈이? 이번에 이사 올 때? 예, 그럼요. 오. 그거를 장시호한테 그 6억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제에 현금이 있고 그 현금이 최순실 돈이었을까? 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옷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 옷값 다 냈습니까? 언제 어떻게? 또 그거 지금 입증이 안 돼 있죠. 안 되죠. 또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병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에요. 그렇죠. 병원비 누가 냈죠? 그러니까요. 누가 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거 뭐 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다 칩시다. 관심도 좀 덜하고 정유라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정유라도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있는 얘기를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면은 바로 그 딸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말하고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기 정이라도 때문에. 엄마 쫓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성형 시술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요, 얼굴이. 제가 것들은 저는 전문가 아니라. 말 타다 이렇게 자꾸만 뛰었고 얼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는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서 말을 주고 돈을 줍니다. 정유라는 말 그대로 말을 타는 선수예요. 이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은. 엄마 말과 딸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입한 측면이 있어요. 딱 끄집낼 수 있는 거예요. 이대 문제는 그냥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학교 두 번밖에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충분히 관련된 내용에 그동안 다 준비하고 있다가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조만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검찰의 입장으로 돌아서 7년밖에 안 계셨다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유라가 들어오는 것을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 8월 17일까지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하지만 뭐 그때까지 선고를 하라는 법은 없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끌어내는 것이 결국 최순실 재판, 박근혜 재판까지도 한 통으로 한 패키지로 가는데 저쪽 변호사의 이 방패가 만만치 않거든요. 태평양,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이죠. 그럼 이것을 뚫기 위해서 이제는 특검이 있다가 다행히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제 230명의 중앙지검의 막강한 이 에이스들 검사들을 갖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좀 나아지긴 했지만 공소유지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유라가 들어온다? 정유라가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삼성과 관련 뇌물 그 과정에 보면 물론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랬자고 제가 속으로 좀 쫄고 있었어요. 박원호랄지 뭐 그다음에 삼성 미래전략실 그 사장 승마 옆에 상무였던 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메일이랄지 문자 메시지 다 이제 확보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황적 증거. 그렇죠. 입증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유라가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고 왔다고 해봐요. 그래갖고 계약서에 뭐 포스트잇을 뭐 붙였다 이제 그 정도는 뭐 아주 아마추어 수준일 거고 단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 근데 정유라가 과연 이제까지 뭐 훈련 받은 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면 뭐 검찰 자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어디 그렇죠. 나온 그리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최순실 씨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그 부분에 얘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볼 이제 수도 우리 있죠. 동영상 나오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잠시 쉬고 있을 때 휴정할 때 이제 인터뷰할 걸 그때 이제 찍었던 그 PD 얘기를 들으면 실마리만 탁 던지면 전체 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다. 저도 그걸 봐요.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유라는 주변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불리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그 말까지도 할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는 그 말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를 막 이거 무섭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또 아들 얘기해가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기법에 따라서는 훨씬 더 소득이 있는 그런 진술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검사가 이제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전 검찰 수뇌부에 있으면 그 정유라 수사를 뭐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했던 이야기 그대로.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전설의 특수통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윤석열 지검장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특수부는 특수수사는 의지만 있으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검사의 수사도요. 의지가 있고 시간만 좀 짧게 끝내지 않고 하면 결국 진실은 밝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사건에 쫓기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 다른 사건 처리하니까 의지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상당히 많죠.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윤회 문건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라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었고 전모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수사해라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근데 있고. 거기서 실마리가 들어오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윤회 사건은 이제 처음에도 항상 그거잖아요. 실세가 누구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정윤회 그거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비껴가지고 용두사미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뭐 실체가 뭐느냐를 밝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그걸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느냐, 검찰이. 그러면서 결국 우병우 사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후속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보다는 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둘러싼 여러 의혹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모티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그렇죠. 맞추는. 그걸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사실 내밀한 관계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때부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40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엄마가 딸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딸도 어떤 딸입니까? 공주 같은 딸이에요. 그래,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지고 사인만 해라. 상식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성격이던데 엄마한테 막 덤비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다고 예. 칩시다. 했다고 치더라도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범죄 서류도 아닌데 예. 그거 왜 붙여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내가 가가지고 또 돈을 받고요. 큰 돈이 들어와. 또 독일에 갔는데 또 돈이 들어와요. 계속잖아요. 예. 그거를 최순실 집중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재판상의 불확신. 재판도 검찰과 판사 같은 경우도 이미 새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거에 우병우가 있었으면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번에 A 법원인가? 좀 바꿀 수 있을까?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구상할 수 있었던 그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동의하세요? 네,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 뭐. 근데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정황을 변호사는 보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의뢰인을 위해서 네. 법리투쟁을 해주는 게 변호사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뇌물에 관한 법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 뇌물에 관한 법리인데 사실 거의 뇌물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이 해줘.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엄마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유라를 구속하라 말라가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그 팩트에 가까운 인물이 정유라예요. 예, 그 그런 중요한 거에 거는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그럼요. 있겠다. 또 정유라는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잘 준비했다가 자 정유라님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그거 좀 모르는데요. 그 엄마가 시킨 건데요. 언제 어디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기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정을 출신이 있으니까 검찰 받아낼 수가 출신한테 묻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거쳤다.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더 그럴까요, 이상 변호사가? 그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판이 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건 이미 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어허. 정치적 봐보세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다. 정부 그렇게 돼버렸. 최순실 씨의 어떤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어떻게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법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수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파고 들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싸우고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냥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건 제가 좀 의문시가 됩니다. 들여다봤더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양측 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 측도 지금 변호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유영하 변호사 설사 많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 의뢰인 즉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만나고 있고 밖에서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별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혐의가 18개 혐의인데 예. 굉장히 복잡. 디펜스하고 이재용 있으니까, 부회장이 예. 관련된 변호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막강한 활약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평양.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다퉈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뇌물 부분, 뭐 제3자 뇌물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어떤 직권남이나 강요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이 안 되면 강요고. 그렇죠. 그다음에 뇌물죄가 되면 강요는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억압을 주고 협박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형량이나 죄질에 있어서는 이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의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